여기가 이제 그 성감학원 원생들을 이제 학원으로 데리고 올 때 배가 내렸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성감학원까지 옛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코스가 아마 탐방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대부도 생태관광 주민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호스님입니다. 청자센터에서 다과랑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놨다니까 잠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시고 4시부터 다시 위령제 그 행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수산물 직판장이라고 보이시죠? 그 앞쪽이 옛날에는 진두나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은 진두나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마산포, 화성에 있는 당성 쪽 마산포에서 들어오는 거는 마산포에서 이 진두나루로 해서 들어왔고요. 이제 배를 타고 진두나루에서 내리면 성감나루까지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이 성감나루는 뭐 큰 배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성감학원에서 쓰는 일상용품이나 또는 여기 주민들이 조그만 그 뭐 배 같은 거 이동하고 성감학원까지 들어가는 그 옛길을 같이 한번 걸으면서 설명을 들으실 거고요. 그 방조제는 조력발전소가 있는 그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11.2kg 정도 되고요. 성감미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는 남양군으로 행정이 이제 개편됐다가 나중에 대부 향리지에 보면은 성감도 그러면 3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신선선자에 달감자를 써서 물이 굉장히 좋고 단물이 나기 때문에 신선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 그래서 성감도라고도 하고, 또 성감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문으로 쓸 때 발음으로는 똑같이 성감도인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났던 큰 역사들, 내 인생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관계가 있구나. 일제가 계속 수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불량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1923년에 조선가마령이라는,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가마령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뭐 직업교육도 하고 일반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대의 명분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사실은 이제 한국 식민으로 키워서 대동아 전쟁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이제 깊은 뜻을 가지고 만들었죠. 사실 1941년에 성감도를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42년에 조선 가마령을 더 강화를 시킵니다. 미국에서 계속 일본을 제재하고 그 석유 같은 거를 못 쓰게끔 국제적인 제재, 지금도 왜 무슨 사건이 나면 조선 가마령이 강화되면서 이제 성감도에 성감학원을 42년에 만들고 500명의 학원생들을 방산에 보낸달지 아니면 전쟁터에 보낸달지 이런 목적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감학원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영향력을 얼마만큼 미쳤냐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88년에 이제 이 대선 방조제가 완전히 그거 하면서 연육이 먼저 됐거든요. 그 방조제는 94년에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배를 타고 다닌 곳이었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탈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생존자분 말씀으로는 그 밤에도 도망갈까봐 다 옷을 홀딱 벗겨서 재웠대요. 그러면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칼잠을 자야 되는데 이 내 살이 앞사람 탈에, 또 숙소에 들어가면 다나 뭐 이런 거 왜 군대에서 공기 잡듯이 네모방 공기 잡듯이 그렇게 뭐 이루어졌고, 식량도 여기서 자급자족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뭐 굉장히 넓은 지역을 염전도 하고 양잠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양계 뭐 축사 여러 가지 일을 막 공원이고 어쩌고 이런 거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게 배고픔이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생들이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쳐다보면 나무가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동하시면서 또 보겠습니다. 사설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또 와야 돼. 네? 또 와야 돼. 네. 바로 그랬던 집이. 디저트에. 아유. 우리가 신났다.
산 너머에 당어물이라고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호수를 연결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 뒤쪽에 보이는 길로 이동을 하면 그 창작센터로 옛날 성감학원 본관 자리로 이제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은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밑쪽으로 이동하면서 선생님 관사에 있다고 했던 그쪽서부터 다 성감학원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죠. 그래서 창작센터 앞쪽에 이제 가시면 그 앞쪽에 또 넓은 축사 자리나 양잠했던 똥밭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고 하고요. 혼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거는 뭐 말도 안 되고 이 옷에 그 성감도의 선자를 박힌 옷을 입고 작업을 하고 했다고 해요. 또 많은 부분은 아직도 준비도 되어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가 이렇게 자꾸 자기가 좀 사용하는 거 자기 거죠. 지금 보이는 여기 지붕 길게 보이는 거 있죠. 공달새 숙소가 있던 곳이고요. 여기서 지금 건물이 생존자분하고 같이 이제 그 길을 걸었는데 당시는 유령이 생겨서 밑에 더 많아. 멀지는 않잖아요. 예, 멀지 않아요. 생존자분 증언으로는 이제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허리를 펴지 못하고 요런 자세로밖에는 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뭘 잘못하거나 이럴 때 벌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렇게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닫아놓는 그런 용도로 이게 작은 불이 있었다고 말씀. 부원장 관사로 오늘 너무 여기 자주 들어올 수 없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정박사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사람이 물이 나서 또 날짜하고 상량이라고 쓴 거야. 그 들보를 하고 말이지. 그렇든지 혼 좀 내고 뭐 하고. 좀 일제 시대 그대로 그럼 그대로 이 작품은 누가 연결해야 되는 촬영한 거기가 이게 또 잘 밝혀지고 애쓰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랑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사건이 내 생활에 내 부모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저희가 10시에 여기서 정기 해설을 하고 있어요. 아 매주 10시에? 예, 매주 일요일 10시.
성하게도 잘 가라고 있네. 배가 너무 고파서 밥 한 끼라도 밥 짓는 냄새라도 맡았으면 내가 이리 그니 원군님들 어린 남기시 넋을 얻어 내가 누묘지에 다른 사람이 없고 내 묘지에서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요 숲풀이 우거져서 그늘 맞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617기의 넋을 뽑아오시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1942년에 일제에 의해 세워져서 해방 후 1982년 군사정권까지 40년간 운영된 성감학원에서 마산포 갯벌 다른 야산에도 묻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물에 매장되었다는 소문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감학원이 세워진 이래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의령제를 지내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1942년 4월 200여 명의 소년들을 처음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섬에 살던 주민 중에 성감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 70여 명만 남기고 400여 명 되는 주민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성감학원생들은 대동아 전쟁의 순국 전사로 훈련되기 시작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거나 구타로 인하여 또는 영양실조 등으로 어린 소년들이 수없이 희생되었습니다. 성감학원 역사관을 설치돼서 2014년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센터 내에 작게나마 희생자 의령비를 세웠습니다. 경기도 의회, 신문, 방송에서 성감학원에 대한 성감도뿐만 아니라 대부도 전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백승문 대부도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이 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위령제를 통해서 우리 넋을 위로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오늘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는 신의 앞에 나아가 북방에 선 다음 꿇어 앉겠습니다. 앞으로 집사는 향로를 신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는 술잔을 받들고 집사는 술을 따르겠습니다. 배를 바로 지난 옛날을 전도하고 비참했던 삶을 생각하니 그 안타까운 정황에 오직 슬프고 아픈 마음뿐입니다. 고단했던 몸과 탄스러운 넋은 이미 흩어졌지만 이제 혼백께서는 오랜 평안을 찾으십시오. 맑은 술과 작은 재물을 정성을 다해 올리오니 헌양하소서. 도로 집사는 제주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우는 집사의 인도로 신의 앞에 나아가 북향에 선 다음 꿇어 앉겠습니다. 꾸준히 성감학원 문제에
연구하고 계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섭했습니다. 항상 12년도 행정자분들은 다 나와주시고 잘 어울립니다. 바닷가장을 돌도 우리하고 놀고요. 푸른 하늘 별들도 우리하고 놀아요. 환기도 하구나 우리들의 용무가 정다우게 잘 자라자 건강하고 정제들 시부터 있는 추모문화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들 하시고 7시부터 이어지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해봐. 미리미리 딱 연습을 해놨을 때 진짜 그 상황이 닥치면 나는 이제 마음이 차분해져 있는 거 해봤으니까. 近日8月6日を起点に天皇の偉大な皇軍たちが英国本土に上陸したという知らせだ。これに全生徒たちは一日も早く立派な皇軍になれるよう。 야 빠르다 빨라. 싸운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똑똑한 놈들은 진짜 좋겠어. 걱정도 없고. 나도 공부를 한번 해볼까. 글이나 읽을 줄은 알고? 네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아이고 됐네. 또 금방 안 한다고 할 거면서.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웃기지 마. 아니 진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할게. 아 일이나 해. 센세 오늘 날씨봤어. 뭐해? 혼돈이 이빨 열심히 하려와. 기억이랑 니은이고 그냥 대표 그냥 쓰고 있겠으네. 말이나 똑바로 해. 아니 센세 여기 센세 또 있잖아. 센세 또 있잖아. 센세 센세 또 있잖아. 센세 센세 아이
미안하다. 아니야? 단체 생활할 때는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라며. 간대가 붙잡다 완전 터졌어 이거. 듣기 싫으면 끄고. 아이 참. 그렇게 좋냐? 좋지 그러면 좋지 그만.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냐? 이거 안에 사람 사는 거 아니야? 어?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야 잠깐만 다시 던져. 야 전쟁 끝났대. 끝나? 뭐가 끝났는데? 너 들었잖아. 야 일본 졌대. 원자 폭탄이가 멍당해 일본 보트로 나가. 네 발로 걸어서 나가면 되겠네.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는 데가 고향 아니야? 죽으면 무슨 소용인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내면서 그게 집사라면 왜 이제서야 나오는 건데? 어? 그렇게 원했던 3년 전에 안 나오고 2년 전에 안 나오고 1년 전에 안 나오고 왜 앞에 지금에서나 나온 건데? 말해봐 새끼야. 말해보라고! 누가 그러대? 열심히 뛰어다니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해봤는데 교관들 한 얘기 우연히 들었어. 야 나는 왜 고아 새끼로 태어나서 왜 멍청하게 태어나서 야 왜 우리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래도 분명히 누구 하나쯤은 반드시 누구 하나쯤은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어? 남쪽 나라네 보이나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 성감학원이 미래 세대의 어떤 성찰의 어떤 공간으로 거듭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 1290만 우리 도민과 함께 그리고 128명의 대표에서 우리 안산 성감도 우리 노인회 회장님과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 차원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하루빨리 우리 청소년들 유골들 수습해서 늦게나마 저희가 도가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할 거요. 그리고 우리 재정길 우리 시장님 사모님 오셨고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안산시의 우리 지역구 나정수 의원님과 예쁜 의원님들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 경기도의 우리 최병갑 우리 과장님이 참 노고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문 우리 센터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고요. 어쨌든 우리 특히 이제 성감하고 생존자 모임의 회장님과 우리 그 회원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어쨌든 저희 경기도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이 청소년들 이 인권 차원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 성감마을을 찾아주신 우리 여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감의 오늘 추모제를 이렇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도의원이신 정대훈 위원장님의 그런 노고가 또 같이 함께 하셔서 지역을 넘어서 함께 하신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도의원님들 지금 외국 출장 연수 중이신데 외국의 출장 연수도 마다하시고 또 강명에 여러 축제가 있는데도 마다하시고 정말 우리 성감학원의 역사를 밝히고 또 생존자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우리 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산 지역사연구소 정진각 소장님 그리고 우리 이하라 선생님께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선감학원 부원장 아들로 이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랄 때 이곳에 있었던 분교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 선감학원 선생님의 자제였던 이 홍성민 선생님이 함께 또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하라 선생님의 동창이시기도 한 홍성민 선생님, 그리고 선감학원 출신 생존자 선생님들이시죠. 류규석 회장님하고 김춘근 선생님을 모시고 선감학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얘기할 때 선감학원을 20년간 끈질기게 외쳐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우리 이하라 회장이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 게으를만 하면 한국에 오셔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자료가 있느냐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계속 아마 1년에 2차례 3차례씩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요즘 저희 얘기하는 뭐 속된 말로 하면 그동안의 비행기 값하고 체재비를 아마 합치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아마 사셨을 만한 그러한 돈을 모으셨을 거예요. 이하라 선께서는 1980년부터 이 선감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35년, 36년간 이만큼 관심을 갖고 위령비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제 얘기부터 우선 하자면 선감학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안산은 세월호 때문에도 골이 아프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춰내느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제가 직책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하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덮어두면 그런 사건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죠. 아마 여기 대부도에 오래 사신 분들은 대부도 떼초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정원 초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선제도 앞바다에서 빠져가지고, 그때도 당시에 숫자도 모릅니다. 여러 기록이 다 틀립니다. 대체적으로 추산해보면 한 270여 명입니다. 270여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대부도에서는 떼초상이 나고, 그래서 그 후에 매일 그날만 되면 온 동네가 다 제사를 지내니까 떼제사를 지낸다 했어요. 얼마 전,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그 배에 그 배를 운영하던 회사의 사장님 겸 대부 면장을 일제강점기 때 근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 그 배 회사를 운영을 했죠. 그분의 영세 불망비가 다른 데도 아닌 사고 현장인 선제도 해역으로 가는 길목, 큰 길목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원혼들이 잠들지도 않은 그 선제도 앞바다를 향해 갈 때는 반드시 그 비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 비석을 세운 지 3년도 안 돼서 안산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선감학원 일도 확실하게 이러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하라 상은 태어나시기를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도 나의 고향은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意義のある文化祭に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て感謝しております。私は日本人ですが、この地は私の本当のふるさとの地であることを皆様に改めて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井原博光と申します。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문화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이곳은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하라 히로미츠라고 합니다. 私は今年82歳になります。ここにいます本側民さんも同級生です。この島でそこで2年間私は勉強しました。彼は私の同級生です。 네, 저는 올해로 82살이 됐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홍성민 씨는 저와는 동급생이었고, 저는 이 상감도에서 한 2년 정도 이 홍성민 친구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私は1945年10月に日本に帰りました。そして日本での帰ったところで、よそから来たということで、実は今日本でも問題になっていますが、いじめを受けました。 네, 저는 1945년 10월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귀국한 일본에서 저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타국에서 돌아온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한국에서도 쓰고 있지만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そしてそのいじめられて悲しいから楽しかったこの戦艦島の生活を毎日 가운데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성감도에서 정말 그 괴로움을 당하던 병마에 시달리던 아주 힘들게 살던 그런 소년들의 모습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잠을 잘 때마다 늘 그런 꿈을 꾸곤 했습니다. 先ほどの劇の中にもありましたが、この苦しんだ人たちのいたことを一人ぐらいは覚えているだろうという場面がありましたが、その一人が実は私であります。 좀 전에 이 토론회 바로 전에 연극에서 어떤 배우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성감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적어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꼭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読んだの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私の本が韓国で翻訳されて出版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영혼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쓴 소설이 한국에서 번역되어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私がこのことを決心したのは中学校の3年か高等学校の1年生ぐらいの時ですから、もう60数年になるわけですが、でも話すことはまだまだたくさんありますけども、もうそれを全部皆様にお伝えすることには意味がないと思います。私がお伝えしたいのはやはりどこの国の人でも苦しいということは大変です。私は自分の人生に本当に大変な仕事をしながら、そしてもう自分の苦しめるだけ苦しめて、そして彼らのことをずっと思い続けて今日に至っております。 제가 성감도에서의 그런 있었던 일을 소설로 써서 남기겠다고 생각한 것은 중3 아니면 뭐 고1 그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20여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도 그 성감학원에서 생긴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늘 제 마음속에 그때 그 당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소년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남들이 다 원하는 쉽고 편안한 길을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그 노가다라고 말을 하나요? 노가다 일을 한다든지 뭐 트럭 운전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소설에 대한 구상을 계속 계획해 왔었습니다. こういうことでもういくら話してもつきませんが、私は心から日本と韓国は本当の親戚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아가는 차가 있으니까 내가 동작이 늦어서 어리니까, 그래서 잡혀가는 과정이 나만 잡힌 거죠. 잡히고 나니까 어느 집합장소에다가 모여놓더라고요. 모여놔서 인원이 파악되면은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런 과정이 겹쳤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집 앞에서 골목에서 형들이랑 놀다가. 아니 저기 내가 여기 인천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양주 쪽이에요. 그 3명이서 나보다 5살 6살 우회되는 분하고 이제 꼬마니까 이제 놀러 왔다가 이제 이 지경이 난 거죠. 네. 그런 바람에 이제 부모하고는 다 절단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선생님께서 잡혀갈 당시에 부모님이 생존에 계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감학원에 안에 들어오셔서 생활하실 때 어떤 생활들이 있었는지 좀 증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생활은 뭐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저기 굶주림이 심하니까 어린 나이에 내가 여기 10살 때 들어왔는데 그 배고픔이라는 거는 아주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배고픔 한 끼 굶어 와갖고는 실감이 안 나지만 며칠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있다시 그런 적인데, 여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새우젓 대사가 여기 원생들도 좀 와 있는데 먹는 건 뻔해요. 근데 자체는 조금씩 연세가 가도록 좋아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원생들 중에서도 나중 사람들은 그거하고 틀리다는 거, 그건 오해 소리가 좀 많아요. 그런 소지가 많고, 옷도 그래요. 그래도 매 맞는 것도 그렇고 노역도 그렇고. 나는 소를 키웠는데 나는 소를 잘 키웠어요. 그래갖고 좀 모범적이었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허다못해 음식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예, 그 다음으로. 네, 그러니까 축산 일을 맡으셔서 소를 키우셨군요. 네네네. 여기 좀 같이 일행이 있는데 지사제 지내고 불도 피우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갖고 저기 저 벌매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열심히 이제 일이 됐죠. 근데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니까 그나마나 우리도 지금 오늘 보니까 진짜 용기가 나요. 네? 억울했던 시절을 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섬에 어린애들을 갖다 놓는 자체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초록변 밑에서 구타와 굶주림과 이거 배고픔이 얼마나 적어요. 거기다 또 다른 말 못하지 못할 그런 성적인 거 이런 거, 이거 사람은 아주 그냥
이게 어디 인간으로도 할 일입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왜 이제 와서라도 좀 차근차근 남은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죽은 일이라도 우선 원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다는 이분이 22년을 여기서 종신형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만했겠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먹는 거라고는 뻔해요. 그리고 칫솔, 이거를 해보질 못했어요. 나는 진짜 다른 사람 양치질이 못하거든요. 네, 모래로 닦았죠. 모래로 닦았는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벌레발. 이빨이 없어요. 두 개인가 있고 나도 이거 남이치야. 여기 온 사람들 거방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기서 먹는 것도 없으니까 칫솔 할 것도 없죠. 그런 거 사실은. 그런 그 어린애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됐으면은 어려서 먹고 살 게 깊은 바탕이 없으니까 생활고에 무지개 힘들고 있어요. 써더라도 이 철자법을 몰라요. 그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 운명으로 탓하지. 오죽하면 애들이 여기 오자면은 뭐로 여기 열로는 오줌도 안 넣는다는데 여기 온 데는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오면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안 와요. 안 오는 거고, 그나마나 이쪽에 앞에 계시는 분들이 참 오늘 보니까 그 영령들이 좀 편히 쉬실 것 같아서 세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대훈 위원장님한테도 특별히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관계 또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내한테 복이 안 오면은 내 자식한테도 틀림없이 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 복을. 난 그렇게 꼭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애들 아픈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자식한테 복이. 네. 내 대에 안 오면 다음 달에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라도 좀 마음속으로 좀 그려주세요. 내 손으로 심은 나무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맨 밑에 아우들이 쓰러져 가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때는 눈물도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들이 우리 생전에 살아있든 없든 있는 사람이나 우리 아까도 저기 와서 얘기했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생들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그 해설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심은 나무인데 22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지금 보면 더 많이 자랐겠죠. 네, 선생님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을 텐데 어쨌건 감사드리고요. 그 홍성민 선생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저는 일본인 친구 이하다상하고 같은 반에서 같은 짝으로다가 2년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가마원생들은 전부 어디서 왔냐면은 인천시, 수원시, 서울시 세 군데서 온 걸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와가지고서 많은 학생들이 농사 짓고 밭에 일하고 그리고 또 작업자족을 하기 위해서 생업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거기 중에서도 또 창고, 식당, 숙소를 짓기 위해 가서 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에서 너무 먹을 것도 없고 힘은 들고 와서 많은 학생들이 야밤에 다 도망간 걸로다가 생각해요. 근데 다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익사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갖다가 저희는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보고 듣고 한 것을 갖다가 이하라상이 성감도라는 소설을 갖다 쓰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서 1961년도 경기도청에서 파견 나와서 여기 와서 직원으로서 4년 동안 6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감학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교직원으로서 있었고 또 그 전에 일정 시대에서도 저는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그 친구는 갔었지만 그 친구도 저 동갑내기지만은 그 친구는 해방 후 6.25 전쟁 나와가지고 6.25 전쟁이 나와서 형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군에 입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조금 갔었지만은 그 친구가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정과 부패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서는요.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생산하는 염전수나 소금은 일반 회계에서 전부 다 경쟁 입찰해가지고서 팔고 그랬어요. 네네. 그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이제 답변 해주셨고요. 今日は遅くまで私たちの話を聞いて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오늘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今日はどうぞまとめていただきましてこれからもこの戦艦島の過去現在未来を見つめていろいろとお力を添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本日は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친구들 듣기 전에 벌써 박수가 됐습니다. 한 역사, 어둠 속 섬에도 동트는 새벽 위에 있었으련만 아주 오랜 날 유폐된 섬 속에 소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정령 역사일진데 삼가 오늘 무릎 꿇어 그대들 이름 호명함에 선감도 소년들이시여 어머니 기다리시는 집으로 밀물치듯 어히 돌아들 가소서. 이 비루한 역사 용서하소서.
오겠지. 늘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맺힌 한은 무엇으로 풀려 저문 언덕에 해도 지면 밤벌레나 될까요. 어찌하리 버림받은 그 세월 동무 안에 저녁 마을에 연미만 영하는데 모두 떠나가 버리고 해지는 고향으로 돌아올 줄 모르네. 물바퀴로 야산 넘어 갯바람은 불고 님의 얼굴 거울빛에 우고 뒷짐지고 서면 바람에 묶은 황포도 때 오늘 다시 보리다. 비나이다 되돌리기 비나이다 가슴치고 동곡해도 벌레만 우는데 저녁해에 긴 그림자도 님의 뜻만 같이 흔들리다 멀어지다 님의 뜻만 같이 흔들리다 멀어지다 어둠 속에 기르는데 저녁해에 긴 그림자도 님의 뜻만 같이 흔들리다 멀어지다 어둠 속에 기르는데. 행사에 인터넷 기사를 몇 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받느냐고 몇 번씩 묻고, 그리고 박은옥 씨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많이 울고, 근데 저는 그 기사들을 볼 엄두를 못 냈어요. 제목과 약간의 이야기들을 그 이상 더 깊이 알기에 알려고 하기에 내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내기에 너무 요즘 감당이 안 돼서 기사를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오늘 불러드릴 노래들을 특별히 다른 때 하고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선곡하는 것에도 내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마디 한 말씀 하시죠. 눈물에 옷자락이 젖어도 갈 길은 먼데 고요히 잡아주는 손 있어 서러움을 더해주는 저 사람이 나를 태우고 노저 떠나면 또 다른 하루에 내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서해먼 바다 위로 노리 비단결처럼 고운데 나 떠나가는 배에 물결이 멀리 멀리 퍼져간다. 꿈을 꾸고 저녁 바다에 갈매기 날아가고 섬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결 따라 퍼져간다. 어두워지는 저녁 바다에 성큰을 길게 누워도 뱃길에 상랑되는 바로 잠잘 줄 모르고 저 사람은 너만 좋을 뿐 한마디 말이 없고 배천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육지 소식 전해오네. 배천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육지 소식 전해오네. 분노 받아들일 수 분노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성호만을 위한 공연을 했다면 우린 정말 아나키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국가라는 그것에 대한 분노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와 함께하는 나중에 이 공연이 성감하던 희생자 추모 공연 이렇게 이제 메일을 온 것을 알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해방되고 60년이 지나도 그 추운 땅에서 저렇게 아직도 떠들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정말로 컸는데 이번 성감학원 제가 검색을 하고 기사들을 보면서 그때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더 화가 나고 더 슬프고 더 분노했던 건 그 대상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어린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가 차다는 말 그리고 유고몬이란 말을 하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그게 이 성감학원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저 역시 또 이번에 초청돼 오지 않았다면 또 몰랐을 역사였던 거죠. 흔히 그 무당들이 접신을 하다가 저 아픈 사람을 그대로 느낀다고. 근데 그 무당분들은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무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픈 걸 그대로 느껴야 글을 쓸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오는 대부도를 듣는데 계속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고 이 땅에 들어서는데도 그랬어요. 어쩌면 뭐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 건너편 짧은 저 거리 안에 묻혀있는 600구의 무덤 속에 어린애들과 그리고 또 무덤조차 없이 죽어가는 또 수많은 바다에서 죽었을 어린애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연을 도대체 해야 될까? 흔히 뭐 말하듯이 촛불을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관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가능할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전해졌으면 저는 그냥 제 생각에서 노래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님은 남녀관계 님이 아니고 연고가 있음에도 분명하고 부모가 있음에도 분명하고 잡혀와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 그 아이가 그려했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서 도대체 어디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새카맣게 가슴이 타서 그러다 돌아가셨을 그 부모님들이 서로 불러주고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곱게 수